편지를 못 받았어. 누가 지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편지 나서 안 넘어오거든요. 먼저 세. 화학쌤이 직접 했잖아요. 소관하고 민호 안 하니? 네. 우리 하다가 오고 내일 졸업식인데 졸업식 끝나지 않았어? 당연히 끝났죠. 지금 밥을 아직도 먹어? 내일이 오늘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대기 뭐 있는 날만 이렇게 어금니는 거. 인정. 숙제 검사나 이렇게. 몇번 오긴 했는데 네가 못 알아듣는데 시험 번호? 모르겠어. 아, 수고가 너무 많았는데. 선생님, 그 입학하고 나서는 시험을 주말에 우리는 되게 기출 문제 기반에서 주고 있거든. 시간 좀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기체 분자운동에 대해서 분자운동에 대해서 자, 이상기체 상태동 공식에 대해서 얘기해봅니다. 기체에서의 기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기관들이 보일복식이 있어. 자, 보일복식이라는 것은 이런 법칙을 의미해 줍니다. 자, 얘는 온도가 일정한 거.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무슨 과정이지? 공공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공공 과정이 어떻게야? 일정량의 기체의 부품. 압력의 함수는 다음 이게 언제 이건 거죠? 너무해요. 근데 저 언제부터 이건 가지고 하셨죠? 자, 이거를 저는 제일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V라고 하는 녀석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런 형식을 쓰거나 또는 PV라는 값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또는 P1, V1이라는 녀석이 P2, V2다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를 그래프 나타내주면 그래프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게 자, 부피와 압력의 그래프에서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반비례하고 있다. 이때 이 그래프와 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어떻다고?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일정하다. 자, 이게 보일법칙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기체의 압력이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체의 압력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압력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죠? 압력이라고
단위면적이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의 이것을 압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압력 구하는 식을 살펴보면 압력은 어떻게 구하고 있지? 힘을 받는 원의 넓이입니다. 자,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로 이야기해. 단위는 뉴턴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뉴턴 제곱미터를 뭐라고 해? 파스칼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 PA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 파스칼이라고 읽어. 자, 얘를 기호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내요. 압력을 P라고 했을 때 P는 힘을 받는 넓이 A라고 할 때 최근에서 그런데 A도 많이 쓰니까 A라고 써줄게. A분의 F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P 곱하기 A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P 곱하기 A. 자, 이때 나타나는 이 힘을 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되게 전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압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자, 그러면 기체에서의 압력에 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압력. 자, 기체의 압력은 누구를 이용해서 측정해 줍니까? 토리첼리의 실험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토리첼리는 갈릴레이의 제자로 알려져 있죠. 갈릴레이의 제자예요. 자, 이 사람은 수음기둥을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과학자 과정을 해냈는데, 자, 수음기둥에 의한 압력을 합니다. 수음기둥에 의한 압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토리첼리 실험을 살펴보면 이쪽에 뭐가 있어? 수은이 있다라고 해요. 자, 수은이 어떤 특정한 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유리관을 수은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자, 얘를 곧바로 수은 기둥면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게 돼요. 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얘가 무게 압력 때문에 점점 내려오게 돼요. 자, 이때 바깥쪽에서 공기들이 있었거든. 공기에 의해서 대기압이 나타났대. 대기압이 나타났대. 이런 대기압이 나타났다면, 자, 얘가 점점 내려오다가 이 수음기둥의 무게에 의한 압력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순간에 멈추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멈출 때 대기압은 수음기둥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때 이 높이를 뭐라고 해? 일반적으로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할 때 얼마? 76cm라는 높이를 구성하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 토리첼리의 실험이다. 자, 얘는 비스듬히 놓거나 똑바로 놓거나 올라가는 높이는 얼마? 수기둥의 압력은 항상 76cm라는 높이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자, 유체에서의 압력 구하는 C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를 살펴보고 실제 물리에서 사용하는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살펴보고, 자, 사를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니면 평생 동안 하기 싫은 거 만나면 도망다니게 된다.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아, 난 이거 어려워 안 할래. 그러면 평생 그거를 못하게 돼.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도망가야 돼. 노력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실제적으로 그래.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를 제일 못했어. 전체 과목 중에서. 물리는 진짜 찍었어. 물리를 찍어서 본 적 있어. 공부는 안 하고 찍었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할 필요성도 없는 게 있고. 대학을 물리학과를 가봤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나름 재미더라. 못하는 거를 극복해가는 거는 하나의 공부인 것 같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 고등학교 때 나만큼 못했던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항상 찍었거든. 항상 찍었고. 모든 점수가 확률의 점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유체에 의한 압력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뭐냐? 나왔단 말이야? 이게 왜 잠깐 에이? 뭐야? 시제가 지가 알아서 작동했어. 뭐 생략한 거지. 네? 에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보다 말했다. 에이? 주국이 지금 이름을 선고가 열심히 했어. 아, 근데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서 근데 뭐 핑계를 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 남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자기도 불법 행하면 안 되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어떻게 정치에 보겠다고 딸의 인생을 망쳐버렸네. 차라리 그냥 서울대 교수 괜찮잖아. 서울대 교수도 쭉 살면 딸도 의사를 계속 했을 거고. 정치하겠다고 까불거리다가 망쳤지.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지. 정치는 순 나이 부른 놈들만 하는 게 정치야. 제정신의 사람이 하는 게 정치가 아니야. 나이 부른 놈들. 항상 누군가 욕하잖아, 그치? 나처럼. 도둑놈들하고 욕하는데 그 욕을 감수하고 할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지.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성공한 정치인이 있을까? 성공한 대통령 없잖아. 누가 성공했어? 진짜 모르네. 어? 누구? 보통 얘기하는 나쁜 짓은 했어도 잘한 대통령은 노전 대통령? 누군 왜 자살했어? 해먹은 거 걸리니까 생각나잖아. 우리나라는 성공한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 나쁜 짓 해도 어? 나쁜 짓 해도 나쁜 짓들은 무지 많지. 그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 일단 국가 발전 잘하는 사람들 윤석열이 과연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된다. 물가가 생각보단 차 바람 내가 고등하고 이명박이 일은 잘했는데 안심은 다 똑같아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안 하는데 선거권 포기하고 포기하느니 그날 수업하고 후회 안 하는 게 나을 거다. 선생님 이름 어? 선생님 이름 그래서 홍준표대가 없더라. 아 그러네 그거 싫어. 쌤 이름 물표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인체에서의 압력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인체에서 나타나는 압력 얘기하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인체 압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이쪽에 밀도가 놓인 액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나중에 기체가 돼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 누가 나타나고 있니? 누가 나타나지? 대기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자,
자, 이때 단면적 A 가상의 원기둥을 한번 생각해봐. 자, 이 원기둥의 높이는 H라고 얘기하자. 이때 이 바로 바닥 아래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해볼 거야. 자, 이 압력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이 압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가 얘를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야. 그치? 유체의 표면을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야. P제곱. 여기 유체라고 했는데 유체라는 말이 뭐냐면 액체나 기체와 같이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유체라고 얘기합니다. 액체나 기체처럼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유체라고 해. 이것 더하기. 자, 유체에 의한 유체의 무게의 압력을 PU라고 써줄게. 그래서 PU라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 P유체는 자, 얼마가 돼버리지? 유체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잖아. 자, 압력이니까 먼저 힘을 받는 면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겠네. 이거 분해. 자, 요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는 얼마가 되지? 부피는 얼마야? 뭐지? 자, 얘는 A 곱하기 H가 되지. 부피구나. 자, 얘의 질량은 얼마가 돼? 로 곱하기 V지. 로 곱하기 AH가 됐어. 자, 그렇다면 무게는 얼마가 돼? 로 곱하기 A 곱하기 H 곱하기 G가 되겠지. 자, 따라서 면적이 지워지면 얘는 뭐가 돼? ρg H라는 값이 되었다고. 따라서 유체의 압력은 자, P0 더하기 ρg H라는 일반적인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진짜 압력만 얘기했잖아. 그러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측정할까? 책에 빠져있어. 책에 이게 안 나와있어. 자, 기체의 압력은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기체 압력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기체를 자, 이런 관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런 관에 넣어주는데 여기에 기체가 가득 차 있어요. 자, 이 기체를 U자형 관에 연결을 합니다. 자, U자형 관인데 끝은 막아놔도 되는데 그냥 뚫어놨어. 뚫어놓으면 기본적으로 누구의 압력을 받게 된다는 거지? 대기 압력을 받게 된다는 얘기지. P0가 되는데.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안에 기체의 압력 때문에 자, 얘는 원래 수능 기둥을 넣어놨을 때 서로 평행한 상태를 갖게 될 텐데 만약에 이때 요게 더 팽창을 해갖고 높이 차이가 생겼대. 오케이? 만약에 이 대기압보다 얘가 작다면 올라갈 거야. 이 기체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높이 차이만큼 가게 되는데 이때 이 안에다 누굴 채워넣었다고? 수능기둥을 채워넣었다라고 해요. 이해해?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압력을 대기압력이라고 해요. 대기압력은 P100인데 이게 수능기둥 두 개에 의한 압력이야. 그래서 얼마가 돼? ρg H라는 자, 대기압력이라고. 자, 그렇다면 기체 내부의 압력을 P라고 한다면 P는 얼마가 되지? 대기압 더하기 ρg H다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체 압력은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용기에다가 게이지만 넣어주면 압력계에 게이지만 넣어주면 압력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압력의 단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압력의 단위. 자, 압력의 단위 기본적으로 뭘 썼죠?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썼죠. 내가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값을 갖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일기압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일기압은 ATM, 1ATM이라고 써요. ATM 왜 ATM이지? 돈이 나온다, 그치? 돈이 나오잖아. ATM. 모르는구나. 자, 얘는 어트모스피어 프레셔라고 해갖고 얘는 대기의 압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1기압, 2기압 이렇게 쓰는 걸 ATM이라고 대신 써줄 수 있다고. 자, 그렇다면 1기압이라는 것은 자, 수분 기둥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얘는 76cm HG를 갖게 돼요. 자, 또 얘는 760mm HG라는 값을 갖게 돼요. 자,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서 밀리미터 HG를 우리는 토리첼리의 업적을 따서 760 토리첼리라고 해요. 이걸 흔히 토르라고 표현해 주는데 원 이름은 토리첼리가 맞아. 토리첼리 맞는데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100이면 100 토르라고 해요. 1토르, 760토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자, 수은 기둥이 밀도를 살펴봤더니 수는 밀도가 13.6 g/cm 13.6 g/cm인데 얘를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해주면 10의 세제곱 kg/세제곱미터가 되버렸지. 자,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얼마? 9.8m/s 제곱이 되버리고 몇 cm로 올렸는데 76cm로 올려주니까 0.76m만큼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쭉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자,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요. 자, 뉴턴 퍼 제곱미터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파스칼이라고 쓸 수 있어요. 파스칼이니까 여기에 1000을 주면 100이 남네? 100의 접두어는 100이라는 말의 접두어는 헥토라고 읽어요. 면적의 단위에서 가로 세로 10m의 면적을 뭐라고 하지? 가로 세로 10m의 넓이를 뭐라고 해? 1R라고 하지. 자, 100m 100m의 넓이를 뭐라고 해? 헥타르라고 하는데, 자, 10 곱하기 10이면 100R지. 100R이야?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이면 10,000R란 말이야. 10,000R은 100R의 100배가 되니까 헥타르라고 하지. 그 H가 바로 100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씁니까?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이거 기상현상에서 배운 거다, 그치? 자, 또 얘는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1013 밀리바라고도 했어. 밀리바라고 했어. 바라는 단위 전에 한번 쓴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자, 뉴턴의 새끼 단위를 쓰는 거야. 뉴턴의 새끼 단위, 힘의 단위가 뭐라고 했니? 뉴턴의 새끼 단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을까? 뉴턴의 새끼? 같은 성이니까 걔도 뉴턴이야? 뉴턴 주니어? 자, 뉴턴의 새끼 단위 뭐야? CGS 단위로 뭐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혈압.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때문에 혈압 올랐어. 혈압을 속전에 떠들어서 그래. 뉴턴의 새끼 단위 뭐야? 다인이야, 다인. 그래서 다인 퍼 제곱 센티미터를 이 바라고 표현해요. 다인인데. 그래서 다인 퍼 제곱 센티미터의 1000분의 1이 밀리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얘는 물기둥을 세워줄 수 있는데 물기둥을 약 10.34m를 세워서 H2 미터 H2O라고 합니다. 10.34m H2O라고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압력의 단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다. 오케이? 자, 우리 주로 물리에서는 기압이라고 줘놓고 얘를 쓰게 돼. 얘는 약 얼마가 되지?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 그래서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하면 얼마? 1기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압력의 단위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 물리에서는. 그래서 이게 바로 1기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압력 이야기를 받고 이번에는 샤를 법칙이라는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를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물리 도프가 없지. 이거 안에는 물리 도프 2명이 있는데. 유리 덕후면 어느 정도 기준 나가야 돼요? 그냥 뭐 시험 보면 거의 90점대. 그러면 물리 덕후.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데 니네 구기에서는 한 녀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1등 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지효 전지효. 어? 지효. 저 지금 3산이니? 예? 신산이니? 니네 선배걸? 수동을 성주. 지효. 찾아서 안 전화기. 굉장히 시혜가 많은 척 안 할걸? 굉장히 시혜가 많은 척 안 할걸? 남자예요? 전주. 남자애지. 전지효래요? 지효라고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저 새끼 네? 써봐. 아니 팩트잖아. 팩트요. 개소리. 기선작과가 윤준이가 뭐라는데 뭐라고? 그렇긴 해. 사이즈 같은 거. 자, 이미 봤어요? 샤를 법칙을 이야기해. 근데 같이. 우리 형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 되지 않겠습니다. 샤를 법칙을 얘기해. 여기 다 수다분들만 모인 거 같아. 이쪽, 저쪽. 나머지는 진짜 막 노멀하고 착한 성실한 학생. 준수, 성준이, 준이, 기시오. 이준이 저 공부지 또 서원호, 백동근, 주희. 넌 맨날 지금 동근이 흉내내잖아. 선생님 피가 나요. 이제 나갔다 올게. 피나는 걸 어떻게 해요? 코 마려워요. 화장실 갔다 올게. 나도 안 그러는데. 물 먹고 싶어요. 나도 안 그러는데. 또 마려워요. 진짜 없어요. 아니에요. 나도 안 그러는데. 주인. 얼굴부터가 동글동글 하잖아. 네? 선생님, 그건 좀. 그건 좀. 얼굴이 얼굴이 그러면 갑자기 업그레이드를. 샤를 법칙은 이런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샤를 법칙은 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해서 무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종합 과정. 종합 과정이라고 해. 압력 일정할 때 일정이 아닌 기체의 부피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안에서 영도 시대 부피 영도 시대 부피에 273분의 1씩 그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샤를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샤를 법칙에 관한 식을 쓰면 V라고 하는 것은 V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73분의 T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거를 자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T가 있고 V가 있고 T가 있고 V가 있고 자, 그래서 T가 있고 V가 있는데 영도 시대 높이 V 제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증가하는 목표. 여기 왜 더 이상 실선을 그리지 않고 점선을 썼을까? 대부분의 형태는 이 온도가 되기 전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상기체만이 쭉 계속 내려가게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이 절편값은 얼마가 되지? 영하 273.15도씨가 되겠지. 이걸 우리는 절대 영도라고 해요. 절대 영도라고 표현해주고 이것을 샤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샤를 법칙을 다시 변형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아보가드로. 게일리언이라고 어차피 한 얘기인데. 에휴. 아이고. 아 맞다. 게이샤를 넣었습니다. 이름 사이에 하이픈이 있어야 되잖아. 요즘 책은 하이픈 안 쓰는데 하이픈 있는 게 맞아. 원어는 자기 이름에 하이픈이 들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게이는 아니고. 얘가 게이면은 내가 이름 쓰잖아. 왜요? 저는 남성 혐오주의자 아니겠어? 저 인간 혐오주의자는 자, 인간 혐오주의자? 특히 남성들이지? 내가 낫네. 무슨 자, 소리세요? 그래서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태극기 싫어? 네? 태극기 싫어? 아니 개딸이네. 선생님 그래. 그럼 개딸 싫어? 태극기네. 태극기는 색깔이 뭐예요? 선생님 너무 흑백 논리 아니에요? 뭐가? 태극기. 태극기 부대. 태극기가 뭐냐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분위기랑 우리나라 국기. 베이크나.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이분법이잖아. 너 지금 해석자야? 아왜 그러세요, 선생님? 나라가 지금 다 반으로 나뉘었잖아. 혹시 무슨 부분이죠?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세대 간에 나뉘고 남녀로 나뉘고. 지역별로 나뉘어야 되나? 어? 벚꽃 나뉘잖아요. 자, 너는 그 내가 말하는 거 어딘가 속해 있어. 아, 이래. 아니 센데 이걸 좀? 이거 센데? 자, 샤를 김은지. 내가 얘기한 어딘가에 속해 있고. 자, 아니에요. 그러면 자, 샤를 게일사 법칙으로 한번 앞에 오니까 동물이 대신 이거 먹는 거. 자, 그러면 나 청렴한 사람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얘는 일종의 샤를 법칙을 해서 따로 다르진 않아. 이건 다른 책은 극히 드물어. 연력학적에서 잠깐만 나오고 있어. 자, 압력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래 V라는 녀석이 T에 비례한 T분의 V라는 녀석이 일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샤를 법칙 맞지? 자, 또 얘는 T1분의 V1이라는 것은 T2분의 V2인데 이 값이 1자. 이거를 보통 교과에서는 쟤를 변형시켜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 V라고 하는 녀석은 273분의 273 더하기 T 곱하기 V 제로치. 따라서 얘는 273 더하기 T분의 V라는 값이 273분의 V 제로라고 해서 얘가 T도실 때 절대 온다. 자, 얘는 0도실 때 절대 온다. 그때 부피. 그래서 이렇게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그냥 IH에 이렇게 놓고 보는 방법도 있다. 얘는 그래프가 쭉 당겨져서 여기가 기준축이 되겠지. 맞아요? 0K부터 시작한 다음에 제가 기준축이 될 것이다. 자, 네 번째 오일 차를 개입사 법칙 보자. 개입사 법칙을 한번 보자. 이 법칙이 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거의 안다기 때문에 자, 얘는 그냥 묻어가는 식으로 그냥 나갑니다. 자, 얘는 일정 부피의 기체가 있을 때, 자, 기체 부피가 일정할 때라고 하자. 기체 부피는 어떨 때 일정할까? 닫힌 용기 속에 있을 때 얘는 항상 일정할 거예요. 기체는 자기가 담겨있는 용기의 부피만큼의 부피를 갖게 되거든요. 특정한 용기에 들어있을 때야. 자, 기체의 압력은 기체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자, 이것을 개인성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또 T분의 P라는 값은 일정이다. 또 얘는 T1분의 P1이라는 것은 T2분의 P2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개인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그래프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다 모아서 무슨 법칙이 나오지? 오일 샤를 법칙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과학부에서 문제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교과 과정에 빠진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 올해 원투를 같이 한다 그랬으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은 거의 빼놓고 이 다음 달로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오일 샤를 법칙을 얘기해요. 자, 오일 샤를 법칙을 얘기해보는데 오일 샤를 법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비례하고 자,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오일 샤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오일 샤를 법칙이라고. 자,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T분의 TV라는 값이 항상 어때?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얘 T1분의 T1V1이라는 값은 T2분의 T2V2이고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많이 쓰이는 식이다. 책에서는 변해가는 과정까지 설명해 줬는데 이것까지 설명하지는 않을게.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책으로는 번호 2번이 되죠. 자,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저거 압력의 관계하고 절벽을 비교하는 거 없죠? 자,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알아서 썼을 텐데 딴 사람. 아니 혹시 모르니까. 아니 딴 사람 다 알아서 썼었지. 근데 애들 지금 막 수정 테이프 쓰고 난리 났는데 내가? 수정 테이프 누가 써? 소리가 났어요. 없는데? 한총이가. 미안해 얘들아. 수업 좀 그래야. 억가가 심하네. 분야든지 똑같이 하지. 아니 공익적인 일을 했을 뿐인데. 에익을 위하는 공인 공익제보한 거야? 너 민권이면 신고해. 데이 큰 이익을 네.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이야기하는 이상기체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화학 법칙들이 나온다. 이거 귀찮아.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를 추천한 사람이지? 누구를 추천한 사람이야? 분자를 추천한 사람이야. 이분이 1811년대, 1800년대 초반분이거든.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그때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안 하고 아보가드로의 가설이라고 했어. 그리고 얘가 법칙으로 인정받은 게 1920년대. 한참 죽은 다음에 법칙으로 인정받고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 어떤 식을 이야기했는지 아보가드로의 가설과 법칙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암감이 일정할 때, 자, 모든 기체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필수 같은 수에 입자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어. 처음에 아보가드로가 입자일 때는 가설이야.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 밝혀진 게 바로 분자였단 말이야. 이 아보가드로는 바로 분자설을 주창한 분이야. 그죠? 분자설 어떤 과정에서 주창했지? 볼톤의 원자 모형으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다 보니까 원자가 쪼개지는 무기점을 갖게 됐단 말이야. 원자설도 만족시키면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는 최소 2개 이상으로 결합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 이 물질들을 분자다라고 표현하자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바로 분자설을 주장한 분이 되는데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이런 과정이 있었다. 자, 온도 몇 도실 때? 0도실 때. 압력 1기압이야. 0도씨 1기압을 우리 뭐라고 하지? STP라고 얘기하지. STP는 뭐야?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야. 그래서 뭐가 돼 이거? 표준 상태라고 부르지.
근데 화학에서는 조심할 게 있어. 화학에서는 전기화학 쪽의 표준 상태가 틀려. 전기화학을 배울 때 표준 상태는 25도씨 1기압이야.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돼. 오케이? 전기화학은 표준 상태가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 표준 상태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거다라는 걸 식별할 줄 아셔야 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모든 기체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얼마? 22.4 리터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수를 우리는 무슨 수? 아보가드로의 수다. 보이대 수?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밝혀진 게 1920년이야. 23년이가 이런 거 같았던 걸 기억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1991년도에 정의됐어. 어이없지? 그때 그 전까지는 주기율표도 틀렸다. 지금하고 달랐다 주기율표가. 모든 물질이 A족과 B족으로 나뉘어 있었어. 그래갖고 1A족부터 7A족까지, 1B족부터 0족까지 존재하고 7B족하고 0족까지. 근데 그게 다 바뀌었어. 바뀐 이유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 사용하는 A, B의 기준이 틀렸어. 서로 달라. 틀리되기보다는 달랐어. 그래갖고 얘를 통일하자라고 해갖고 야 A, B 구분하지 말고 1쪽부터 18쪽까지 하자. 그래서 끝났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아보가드로 법칙들을 자 이야기해봤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분자량과 원자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지. 요즘은 또 잘 안 쓰는 표현들이 좀 나왔어. 화학에서 혹시 1g 원자량, 1g 분자량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화학에서 거의 안 쓰지. 자, 몰당 질량인데 패스하자 좀 안 쓰니까 1g 원자량, 1g 분자량 안 쓰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원자든 분자든 1몰의 질량수를 갖는 그 값을 1g 원자량, 1g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 1g 분자량 하면 얼마가 되지? 물을 18g을 재서 얘를 1g 분자량이라고 표현해. 자, 염소 35.5g 갖다 놓고 얘는 1g 원자량이라고 표현해. 근데 요즘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쓰고 있거든. 안 쓰기 때문에 얘는 패스를 할게. 자, 한편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아보가드로 수를 흔히 NA 또는 N0라고 쓰는데 NA라고 써주도록 할게. 화학에서도 아마 NA라고 썼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아보가드로 수가 어떤 값을 갖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탄소가 있어.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 질량수가 10인 탄소는 자, 양성자 몇 개? 6개. 중성자 몇 개? 중성자 6개. 전자 몇 개?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오케이? 이때 자, 탄소를 12g을 측정했어. 보통은 12.001g이라고 하니 그만큼을 갖다 놓은 상태를 측정했어. 이 아이는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정의해줘.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양성자 한 개의 질량 더하기 중성자 한 개의 질량 더하기 전자 한 개의 질량보다 더 작아. 왜 작지? 왜 작을까? 이 핵자들이 결합해서 원자핵을 형성할 때 결합 에너지라는 게 필요했거든. 질량 중 일부가 결합 에너지로 이용되졌단 말이야. 질량 중 일부가 결합 에너지로 이용되다 보니까 실제 얘네들이 갖는 질량보다 더 작아. 그래서 결합된 상태 원자 한 개 갖는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1U라고 불러줘. 오케이?
여기서 1U라고 하는 것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으로 표현할게. 이만큼의 값을 갖다 놓는데 결합된 획자 크기를 실제 질량이 된다. 오케이? 결합된 획자 크기의 질량이 된다. 자, 그래서 인류는 1.66 곱하기 10-24승 g이라고 하는데 이거 곱하기 얼마가 돼? 12, 12개가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이게 탄소의 질량이 돼. 12개가 있고 이건 원자 한 개의 질량이잖아. 그치? 얘가 12g만큼 되기 위해서는 숫자가 몇 개만큼 있어야 돼?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있어야 1몰, 즉 12g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NA라는 걸 계산해 봤더니 12 주어지고 NA라는 녀석은 얼마? 결합된 획자 한 개당 질량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이것분의 1이라고 얘기해. 이거를 계산기로 또도도독 뚱기면 얘는 약 얼마가 되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버렸다. 아, 왜 1920년대에 얘가 발견됐는지 이해하겠어? 바로 획자당 결합 에너지를 안 게 1920년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질량의 변화를 알고 아보가드로 수를 정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가 이렇다고 합니다. 자, 이것 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 몰수를 정할 수 있는데 화학양론에서도 하셨을 거야. 1몰의 값은 자, 현재 물질의 질량 나누기 분자량 또는 원자량 등으로 표시할 수 있지. 또 아보가드로 수분의 현재 입자의 개수 몰수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자, 이 기체가 갖는 질량이 입자의 개수가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다 그러면 얘는 몇 몰에 해당하지? 0.5몰에 해당하지. 그래서 개수를 세갖고 비교하는 거. 기체의 경우에는 자, 부피를 리터 단위로 이야기했을 때 22.4리터분의 V 하게 되면 뭐가 돼? 기체의 몰수가 나오는 거지. 5.6리터 하게 되면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몰수를 정의하는데 화학양론에서 충분히 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상 기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택도 했는데 다음 주 한두 타임 더 해. 있는데 지금 너무 자세히 나왔다. 원래 대충 하기로 했던 건데 화학에도 다 해갖고. 자, 그러면 자, 이상기체를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상기체라는 것은 아이디얼 케이스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 그래서 일반적인 기체들도요, 압력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 압력을 굉장히 작게 한다는 기체 양이 엄청나게 작다는 거야. 온도는 높여줘. 그럼 거의 이상기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방에 기체 분자를 두세 개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 기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지도 않고 충돌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 이 방 안에 두세 개밖에 없대. 원자가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가.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거의 이상기체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상기체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 여러 가지 이상기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먼저 기체 자체 부피가 0입니다. 크기가 0이다라고도 표현해요. 오케이? 자, 얘네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기체 간의 분자력이 0이야. 0
자, 이렇게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기체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0이야. 기체 간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세 번째, 모든 충돌은 즉 기체 분자 사이 또는 분자와 용기 사이에 충돌이 뭐가 되니? 완전 딱 빼자. 요즘은 그냥 탄성이라고 하니까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해. 자,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는 보일샤르 법칙을 따른 거예요. 자, 보일샤르 법칙을 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자, 냉각시켜서 기체를 냉각시켜. 자, 이렇게 냉각시켜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 절대 영도에서 자, 그 부피가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가 0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상기체가 갖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자, 책에서 6가지 특징들 얘기하는데 그거를 풀어서 칠판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상수라는 부분인데 기체상수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옛날 교과, 이 책은 옛날 교과다 보니까 옛날 교과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보일샤르 법칙에서 보일샤르 법칙에서 표준 상태에 자, 1몰에 이상기체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P분의 PV 일반적인 상태고 표준 상태 기체 1몰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기압인데 얘는 얼마?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 곱하기 1리터당 부피는 얼마가 돼? 온도 273켈빈일 때 1몰당 부피는 얼마? 1몰당 부피는 22.4리터가 되겠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라고 쓸게. 자, 이거를 동요 암산해보자. 띠띠띠띠띠띠 얼마? 8.3mm 되지. 줄퍼 몰 K가 되고. 자, 화학에서는 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273 켈빈분의 1 atm 곱하기 1몰당 22.4 리터야. 빠르게 계산해보자. 띠띠띠띠띠 0.082 atm 리터 퍼 몰 K라고 표현해 줍니다. 지금 사용한 이 값들은
모두 뭐라고 불러? 기체상수 어디라고 하나? 주로 물리나 일반 화학에서는 얘를 많이 써. 쉬운 수준의 화학에서는 얘를 쓰고 일반 화학에서는 기체상수 얼값도 많이 써. 위에 거로. 오케이? 위에 거로도 많이 써. 일반 화학에서 대학 화학 이상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어요. 그렇다면 이 값을 어디라고 했다고 하는데, 자, 기체 N물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자. 자, 기체의 양이 증가했대. 양이 증가하면 이 값 중에 얘도 환경이지. 주변의 환경을 나타내는 상태 변수들이야. 그럼 물질의 양과 직접 관계 있는 I는 부피밖에 없네. 1몰당 20.4리터니까 N몰하면 부피가 몇 배만큼 늘어나지? N배만큼 늘어나겠지. 그래서 P분의 PV라는 녀석을 N월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바꿔 써서 어떻게 씁니까? PV라는 녀석은 NRT라고 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즘 책에서는 샤를 게이비사법칙과 게이비사법칙, 샤를 게이비사법칙하고 아주 간단한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자, 얘는 요즘이야. 다른 방법. 대학물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자, 일정량의 기체에 부피가 있을 때 압력은 누구에 비례합니까? 압력은 누구에 비례하지? 일정 부피가 있을 때 온도의 절대 온도에 비례. 샤를 법칙이지. 계산 법칙이지. 자, 그 다음에 이 압력은 또 누구에 비례해? 기체가 있는 입자의 수에 비례해. 예? 기체를 더 많이 넣어줄수록 압력이 더 증가하는 거야. 벽과 충돌에 의해서 압력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게 증가하게 돼. 한편 부피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피는 자, 절대온에 비례하지. 샤를 게이비사 법칙이라고 했지, 그치? 또는 샤를 법칙이라고 했고, 또 부피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체를 많이 넣어주면 부피가 팽창을 해버리겠지. 기체 입자수에 비례해서 팽창하게 돼. 자, 그러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누구에 비례하지? 입자의 개수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습니까? 자, 이때 비례상수를 써줘요. 비례상수를 쓸 때는 PV라고 하는 것은 KP, 국민은행 아니야. KP는 볼츠만 상수. 얘는 1.38 곱하기 10-34승 불법 켈빈이라고 하는 볼츠만 상수예요. 요즘 이 볼츠만 상수를 이용해서 온도 기준을 잡아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볼츠만 상수 곱하기 NT라고 해주는데 이것 역시 이상기체 상대방 공식이에요. 두 식이 같아 보여? 달라 보여? 같아 보이지? 딱 봐도 같잖아, 그치? 살펴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어. 볼츠만 상수. KP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얘는 악어원으로 수분의 기체 상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의하게 되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PV라고 하는 것은 NA분의 R 곱하기 N 곱하기 T야. 아보가드로 수분의 현재 입자수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몰수가 되겠지. 그래서 PV는 NRT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PV는 그래서 NRT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이상인데 상대방 정식을 써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체의 부분합이 있는데 이것도 요즘은 거의 다루지 않아서 빠르게 정리하고 가자. 돌턴의 부분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즘 책에서는 찾아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화학 양론 강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부한 김에 애따 먹으라고 화학 문제라고 하고 화학도 요즘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저 글자는 많이 34. 어? 많이 34. 뭐라고? 물질만 함수 지수가 많이 34. 아 23승이야. 이해됐나? 13승. 기체 상수가 8.3이고 아보가드로가 6.02로 이렇게 나왔겠네. 자, 기체의 구분하게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쪽에 A라는 기체가 있고, 자, 이쪽에 B라는 기체가 있고, 자, 이쪽에 C라는 기체가 있고. 자, 지금 상황에 얘는 PA, VA, 온도 PA를 하는 거다. 자, 이쪽은 PB, VB, TB라는 값들을 갖게. 이쪽은 PC, VC, TC라는 값들을 갖게. 혹시 화학에서 몰 분율 배우니? 몰 분율 갖고 압력 계산할 수 있잖아. 그 얘기야. 근데 이제 표현 방식이 좀 얘가 좀 거치로 분리됐어. 자, 얘네를 합쳤어. 자, 합쳤더니 압력은 P가 되고 부피는 V가 되고 T가 되었다라고. 자, 이때 이 기체가 이렇게 변하면서 얘는 P1, PA 프라임이라는 압력으로 변해. 자, 이게 분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전체 압력 중에 이가 차지하는 분압이 되는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으로 구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변해서 얘는 PB 프라임이 되고 얘는 이렇게 변해서 뭐가 되니? PC 프라임이라고 써볼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각각의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A가 변해가는 과정은 V샤를 보시면 TA분의 PAVA야. 자, 이 값은 T분의 V자 압력 PA 프라임 곱하기 V가 되죠. 자, 그래서 PA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버리죠? V분의 T 곱하기 TA분의 PAVA라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물질을 살펴보면 TB분의 PBVV. 자, 이 값은 T분의 PB 프라임 V가 되고 PB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분의 T 곱하기 TB분의 PBVV가. 자, C는 TC분의 PCVC. 자, 얘는 T분의 PC 프라임 V가 되어버리는데 PC 프라임이라는 그건 뭐가 돼? V분의 T 곱하기 TC분의 PCVC가 되고. 그래서 전체 압력은 PA 프라임 더하기 PB 프라임 더하기 PC 프라임이 나오고, 이 식을 우리는 돌턴의 분압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를 살펴봤더니 얘는 V분의 T 곱하기 TA분의 PAVA 더하기 TB분의 PBVB 더하기 TC분의 PCVC라고 얘기가 있겠지. 자, 저렇게 나타내서 쓸 수 있고, 또 이 값은 이렇게도 나타내주고 있고. 자, 제 2항 시켜보면 T분의 PV라고 하는 녀석은 TA분의 PAVA, 얘는 더하기 TB분의 PBVB 더하기 TC분의 PCVC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네.
N 얼 NA 얼 그죠? 이상기의 상대방역 시간이 NB 얼 NC 얼 즉 이 아이는 NA 전체 기체 몰수가 되겠지 NB NC 곱하기 얼이 됐고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V라고 하는 것은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곱하기 얼 T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불천의 분해 법칙에 관한 식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체가 되고 이상기체 상대방 조치는 동등한 형태로 성립하게 된다라고 여기 안에 예제 문제들은 한번 풀어봐. 처음에 출제는 잘 안 시키는 부분이긴 한데 예제 문제 굉장히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아. 엄청 유명한 대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여기 또 새로 해달라고 하세요. 자, 기체 분자의 운동과 압력을 한번 살펴보자. 자, 기체 분자의 운동의 특징이 있어. 자,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이 있어. 얘가 반가로, 얘가 양가로. 자, 기체 분자의 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봐. 자, 모든 분자는 열을 받게 되면 즉 열을 공급해주면 온도가 증가하지. 온도가 증가하면서 얘네들은 운동의 에너지가 활발해지게 된다. 맞아? 운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의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했거든.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의 에너지라고 정의했거든. 그 운동의 에너지로 미로가 얘네들은 열 운동하게 되면 운동의 에너지 증가로 나타내주게 된다. 그 운동을 우리 열 운동이라고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체 분자 운동의 주요한 특징이 있어. 내일 보면 이래서 이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기체 분자 운동은 매우 많은 수예요. 자, 이 수가 얼마 정도의 개수를 갖고 있지? 10의 23승계 정도를 갖고 있어. 아보가드로 수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수인 거 알지? 이거 전 인류가 지금 몇 억 정도 되니? 전체 인구가 몇 억 되니? 70억 안 되지? 넘어가? 왜 이렇게 많아? 80억인데? 야, 그래봤자 8 곱하기 10의 9승 0이야. 이 전 인구가 1초에 분자 하나씩 새 나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새 나가도 수많은 걸릴 거야. 한 문제 이거 새는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큼 많은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인구를 70억 잡기 옛날이니까 70억을 잡고 요즘 인도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70억을 잡고 자, 이 인원수 나누기 인원수 곱하기 자 1초에 하나씩 하니까 하루가 86,400이지 곱하기 365를 아보가드로 수에서 나눠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무시하게 대충 계산한 게 약 80억 정도 되면은 10의 몇 승이라고 할까? 9승이라고 할까? 340이야. 365야. 360은 대충 한 1000 잡자 그냥. 1000 잡고 반으로 나눠주면 10의 몇 승? 3승 더해줬어. 그럼 10의 12승이야. 1년 하루 86,400초인데 얘를 10만 초라고 하죠. 10의 5승이야. 그럼 얼마니? 10의 17승이야. 10의 17승분의 10의 23승이야. 10의 6승. 이것만 해도 10만 년이네. 근데 숫자를 대충 까버렸잖아.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지.
이 정도로 오랫동안 걸리는 숫자야. 세는 게 엄청 큰 수야. 그래서 매우 많은 수의 분자가 매우 많은 수라는 의미를 내일 써먹을 거야. 매우 빠른 속력. 자, 얼마 정도 빠르기로 1초에 약 1km를 1초에 1km가 돼. 엄청 빠른 거지. 분자가 운동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자, 이런 빠르기로 막 운동하는 막 운동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특별한 방향성이 없이 마구잡이로 운동한다라고 얘기해. 이름으로써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내일 집안에다가 높아요. 열심히 하고 와야 돼요. 내일 시험법 가운데 시험. 아, 시뱅이 저희도 이걸 은근히 닮았나? 내가 대답해주니 안 했니? 들어오시다가 원래 시험 어디 본다고 했지? 동문 알려주시나? 심지어 동호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얘기 듣다 아까 누군가 대답해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장난치는 개좀 백동문 쓰리다 쓰리. 파이브 선도 어? 넘버링 파이브 저 이제 백동문에 벗어난 것 같아요. 너는 벗어나면 안 되지. 저 이제 아니니까. 그랬으면 벗어날 것 같아요.